하기야 소피아의 간단한 역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기야 소피아는 성 소피아란 뜻인데요. 터키어로는 아야 소피아라고도 합니다. 이 하기야 소피아는 537년 동로마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에서 건축이 되었습니다. 건설 기간은 6년이 걸렸고요. 이렇게 당시 세계 최대의 성당으로 지어진 하기야 소피아는 약 그 후 700년 정도 정교회의 중심 성당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요. 1204년 제4차 십자군에 의해 각종 중요 인물이 약탈당하고 가톨릭 성당으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트르크에서 점령당한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하려는 숭고한 목적의 십자군은 이렇게 같은 기독교권인 동로마 제국을 침략해서 약탈하는 만행을 저질러서 십자군 운동의 그 의미를 퇴색시켰는데요. 그런 기간은 길지는 않았습니다. 약 그 55년 뒤인 콘스탄티노플이 다시 탈환되고 이후 황폐해진 아야소피아도 정교회 성당으로 다시 환원되었습니다. 이후 약 200년 정도 다시 정교회 중심 성당으로 위치를 지키고 있다가 하기야 소피아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1453년 오스만 제국 메호메트 2세가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슬람 모스크로 개조되어서 사용이 되었던 것이죠. 이때 중요한 프레스코화는 회칠로 가려지고 미흐랍과 그 이슬람 서예로 벽은 장식되게 돼서 가급적 기독교적인 색채는 탈색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2층에 멋진 그 프레스코화는 일부 훼손이 되긴 했지만 남아 있었고요. 이렇게 500년 정도 모스크로 쭉 이용이 되다가 1935년 술탄에 의한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설립한 아타투르크의 지시로 박물관으로 개방이 되고 종교의례 거행이 금지되었으며 회칠에 가려졌던 정교회 성화가 일부 복구되었습니다. 그리고 1985년 이스탄불 역사지구 일부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요. 그런데 2020년 에르도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박물관에서 이슬람 모스크로 재전환되었습니다. 입장료가 무료가 된 건 좋았는데 중요한 2층의 모자이크화는 미개방되어서 관광객들에게 아쉬움을 더했는데요. 이러한 그 정책이 4년 정도 시행이 되다가 2024년 1월 입장료를 25유로로 올리고 1층은 신자를 제외하고는 관광객들은 출입을 금지시키고 2층만 개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기야 소피아는 긴 역사 속에 그런 부침과 같이 뭐 개방과 그 다음에 그 공개 범위를 가지고 이렇게 참 사연이 많았는데요. 저는 다행히 2000년대 초반에 이스탄불 방문해서 1, 2층을 자유롭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1층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하기야 소피아의 간단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관람 순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기야 소피아는 서기 537년에 건축이 되어서 16세기에 스페인의 세비야 대성당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세계 최대의 성당이었습니다. 유명한 도메 직경만 하더라도 32m 정도로 로마의 건축물인 판테온 다음 가는 크기였으며 수백 년 뒤에 르네상스 시대에 세워진 피렌체의 두오모 이전까지 세계 최대의 도미기도 했습니다. 하기야 소피아는 많은 정교회와 이슬람 문화권 종교 건축물들의 기본 구조가 되었으며 르네상스 건축물의 구조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하기야 소피아는 일반 신도가 들어가는 1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하고 이쪽이 일반 신도가 들어간 입구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입구가 서로 틀리게 되어 있는데요.
관광객들은 이쪽으로 입장을 해서 들어가서 2층으로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2층에 올라가면 그 유명한 성화들이 4개가 있는데요. 처음에 올라가서 마주하게 되는 게 그 유명한 데이시스 모자이크입니다. 밑에 일부 회칠이 돼 있어서 좀 훼손이 되긴 했지만은 중요 부분은 남아 있고 밑에는 그 원래의 모습을 구현한 그림이 조그맣게 붙어 있습니다. 데이시스를 보고 쭉 진행을 하게 되면은 좀 흥미로운 유적이 있는데요. 4차 십자군 전쟁의 주역이었던 그 베네치아의 총독이었던 담돌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실제 무덤 터는 있고 콘스탄티노플이 회복된 이후 담돌로의 시신은 제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 수 있고요. 쭉 직진을 하다 보면은 이 앞에 유명한 천국의 문, 그 대리석으로 된 문이 보입니다. 거기를 통과하고 나면은 정면으로 멋진 2개의 모자이크화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황후의 조의 모자이크입니다. 또 하나는 콤네누스 황제 모자이크라 해서 2개가 나란히 벽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 3개의 모자이크를 보고 이쪽 난간에서 1층 아쉽지만 들어가지 못한 1층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 2층 관광객 출구로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뒤쪽으로 보면은 입구 위에 또 유명한 그 모자이크화가 하나 있습니다. 성모마리아를 중심에 놓고 유스티니아누스 1세와 콘스탄티누스 1세가 성모마리아에게 콘스탄티노플과 하기야 소피아 성당을 바치는 유명한 모자이크가 있어서 이거를 꼭 마지막으로 감상을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형 모자이크화는 전체적으로 6개인데요. 왼쪽에 있는 레오 6세의 황금 모자이크상은 사실 일반 신도가 입장하는 1층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일반 관광객들은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앞에 그 커튼으로 가려져 있지만은 성모 마리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천장 그 지붕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쪽 부분에서 보면은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1층에 중요한 유적들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2층 베란다에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관광객들은 좀 아쉬움을 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이 북쪽이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일반 신도는 이렇게 들어가서 1층만 구경하고 나오고요. 일반 관광객들은 이렇게 들어가서 2층 이쪽을 본 다음에 관광객 출구로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는 하기야 소피아로 들어가기 위해서 티켓을 끊는 티켓 부스입니다. 저쪽이 출입구입니다. 생각보다 입장료가 비싼 탓인지 그렇게 줄이 길진 않네요. 문을 통과하면은 1500년 된 2층으로 올라가는 멋진 회랑이 나타납니다. 천천히 완만한 경사에 흙로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쪽 코너를 돌았으면 2층 회랑이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위층에 올라가면은
왼쪽에 QR코드가 있어서 어플을 받아서 하면 한국어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남쪽 해랑의 중간쯤에는 이렇게 1층을 내려다볼 수 있는 발코니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아쉽지만 1층의 전경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커튼으로 가려진 성모자 벽화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슬람 서예 작품이 군데군데 보이고 있습니다. 예, 2층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황금색 모자이크는 가장 유명한 모자이크입니다. 일명 데이시스 모자이크라고 합니다. 최후의 심판 모자이크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측에 성모 마리아, 그리고 우측에는 세례자 요한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을 맞은 인류를 위해 세례자 요한과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며 간청하는 내용이랍니다. 그런데 성화는 절반 이상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모스크로 변하면서 덧칠해 놓은 회반죽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훼손되었다고 하니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35년 회치를 제거하면서 숨어있는 모자이크가 드러났습니다. 2층 오른쪽 회랑 중간쯤 가다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공간이 있는데요. 이건 엘리코 단돌로의 무덤입니다. 엘리코 단돌로는 베네치아 공화국의 도제로 제4차 시장문 정쟁 때 아주 잔혹한 행위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엘리코 단돌로는 하기야 소파에 묻혔는데요. 그러나 비잔틴이 다시 도시를 점령했을 때 그들은 그의 뼈를 버렸고 나중에 그의 무덤은 귀중한 물품을 바라는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약탈당했습니다. 이제 천국의 문이라고 불리우는 거대한 대리석 문이 보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면 그 유명한 2개의 모자이크 벽화를 볼 수 있습니다. 안쪽 회랑 끝부분에 오면 다시 발코니가 보이는데요. 이쪽 발코니에서는 그 4개의 세라핌과 성모자 벽화를 더 가까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자이크가 있는 2층 가장 안쪽에 있는 난간에서 천장을 바라보면은 그 유명한 성모자 모자이크가 보입니다. 성모자 모자이크는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커튼으로 쳐 있는데요. 완전히 가려지지 않아서 그래도 성모자의 이 멋진 모자이크화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2층 가장 안쪽에는 2개의 화려한 금색
모자이크가 붙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이 16번으로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유명한 황후 조의 모자이크입니다. 조의 황후와 그녀의 세 번째 남편인 콘스탄티누스 9세의 사이에서 둘을 축복하는 예수를 묘사한 작품인데요. 11세기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양쪽에 그 IC라고 적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모노그램이라고 하네요. 조의 왕후는 결혼을 총 3번 하였는데 재혼할 때마다 모자이크 속 남편의 얼굴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조의 왕후가 들고 있는 것은 봉헌 명세서이며 황제는 성금 주머니를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에는 콘스탄티누스 8세의 딸로 비잔틴 제국 역사상 몇 안 되는 정식 황녀였습니다. 후에 그녀는 그 자신이 스스로 여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의 모자이크 옆에는 통상 콤네누스 황제 모자이크라고 불리는 17번 모자이크가 있는데요. 12세기에 그려진 이 모자이크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를 중심으로 요하네스 2세 콤네누스 황제와 그의 이레네 황후가 그려져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이는 이들 부부의 아들인 알렉시우스라고도 하는데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하네스 2세는 신앙심이 깊으면서도 아주 유능한 군주였다고 하네요. 네, 2층 회랑에서 세계의 유명한 모자이크 성화를 보고 출구로 나가는 길입니다. 네, 천천히 본다고 해도 1시간 이내로 관람이 끝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들어오는데 25유로씩 받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다시 멋진 출입구를 통해서 출구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2층 회랑에서 내려와 1층 출구로 나오기 전에 꼭 봐야 할 모자이크 벽화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냥 나가기 쉬운데요. 나가기 전 뒷면을 돌아보면 입구에 저런 화원형의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아기 그리스도를 무릎 위에 안고 서 있고 그녀의 오른쪽에는 황제 유스티아누스 1세가 아야소피아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고요. 왼쪽에는 도시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입니다. 이 성화는 10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아야소피아의 복원을 마칠 무렵인 1849년에 발굴이 되었습니다. 꼭 나오시기 전에 뒤를 돌아봐갖고 이 모자이크 벽화를 꼭 보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관광객들은 들어갈 수 없는 1층 동영상을 잠깐 첨부시키겠습니다. 긴 회랑을 1층 회랑을 지나다가 황제의 문이라고 불리는 가장 크고 높은 문을 통과하면 그 문 위쪽 벽면에 레오 6세의 황금 모자이크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모자이크는 1933년 소피아 성당이 아직 모스크로 사용되고 있을 때 발견되어서 복원된 것이라고 하니까 한 100년도 안 됐죠. 가운데 가장 인간적인 위엄을 갖춘 예수가 앉아 있는데 그리스어로 그대에게 평화가 함께할지니 나는 온 세상의 빛이로다라는 구절이 새겨진 성서를 왼손에 들고 있습니다. 좌측에 성모 마리아와 우측에 가브리엘 천사를 배치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발 아래에는 레오 6세가 무릎을 꿇고 예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이 모자이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두지 못한 그는 교회법을 어기고 3번씩이나 결혼했는데 그것을 용서받고 싶었던 모양이지요.
네, 제작 시기는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초반으로 추정이 됩니다. 1층 예배 공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1층에 일반인들이 출입이 자유롭던 2022년 9월 동영상입니다. 아주 비싼 입장료를 내고 약 1시간 정도 2층 회랑에 멋진 모자이크를 관람하고 나왔습니다.